아, 아, 아하하.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좀 나가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나가야 되는데 분필이 왜 이거밖에 없냐? 잠깐만요. 분필이 왜 이거밖에 없냐? 잠깐. 자, 일단 단원 전체적으로 한번 좀 놓고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그 수투라고 한다면은 단원 자체가 좀 이렇게 돼 있죠? 대단원, 일단원이 이제 극한과 연속.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단원이 그죠? 첫 번째 함수의 극한. 자, 그러면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죠? 어딘가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약간 좀 어림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은 뭐 큰 수 같은 거 계산할 때 예를 들면 뭐 1999 곱하기 뭐 11을 한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계산할 수 있죠. 뭐 이 정도. 근데 초등학교 때 제일 먼저 뭐예요? 2000 곱하기 10하고 비슷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약간 좀 이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극한 같은 경우에는 한없이 가까운 거를 그냥 그걸로 보면서 일단은 계산 한번 해보자. 디테일한 거는 일단은 좀 논외로 치자 이걸로 생각하는 걸로 보면은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게 함수의 연속. 자, 연속은 이제 극한에서부터 출발한 내용이기는 한데 이 연속이 사실 메인은 아니에요. 메인은 아닌데 문제화로는 되게 좀 고난이도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통해서 얘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단원 2단원에서 나오는 거 이제 다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 요 단원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3단원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쵸? 요게 등장을 하네요. 자, 그러면 미분계수라는 거는 뭐냐? 일단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쉽게 말해서 그냥 기울기 극한이에요. 그냥 기울기 극한. 기울기 극한을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하고 그 순간 변화율은 미분계수랑 완전히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결론은 우리는 요걸 하기 위해서 위에 걸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얘가 메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배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활용을 들어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4단원에 나오는 게 도함수를 활용을 하는구나. 그쵸? 요게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가겠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쵸? 여기서 지금 수투 처음 듣는 요까지 일단 처음 듣는 사람은 아예 없어가지고 자, 아무튼 3단원 이제 적분법도 들어가게 될 텐데 자, 여기는 3개 단원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7단원은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적분, 부정적분. 그 다음에 8단원은 구간이 정해져 있는 적분. 자, 왜 구간이라는 게 나타나지냐? 왜냐면 미자가 미소할 미자죠. 아주 잘게 쪼개는 게 미분이고 적분은 쌓을 적자죠. 그 미세하게 잘게 쪼개는 걸 그냥 다 합쳐놓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구간이 아예 없이 그냥 있는 거 그냥 다 쌓아보자. 약간 그 느낌이고 얘는 그 구간만 쌓아보자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랑 얘는 좀 구분이 되는데 애초에 정의 자체로는 둘이 완전 다른 건데 나중에 관계를 증명하면서 둘이 똑같은 걸로 결국 판명이 났기 때문에 구간의 유무로만 그냥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정적분이라는 거는 존재하게 된 이유 자체가 원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활용적인 측면이 전부 넓이랑 연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투에서는 넓이 관련된 내용만 나오고요. 저희 미적분에서는 그걸 더 넘어가서 이제 부피까지도 확장 적용하고 막 아예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막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건 좀 나중에 이제 필요한 사람만 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일단 뭐 개걸 한번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도함수 활용 이걸 좀 구분해서 중간고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예측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도함수 활용은 일단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롤의 정리, 평육각 정리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 활용 2는 보통 이제 증가와 감소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극대와 극소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최대와 최소에 관련된 얘기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극대극소를 배운 이후에 이제 3, 4참수, 고참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연습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정식과 부등식에다가 도함수를 활용하는 거. 자, 그걸 넘어가서 이제 실생활에까지 활용하는 거. 근데 실생활에 다 활용하지는 않고요. 딱 속도가 속도. 우리가 현재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가깝게 미분을 접하는 게 속도가 속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실생활 활용까지 들어가게 될 텐데, 중간고사 보면 어디까지 나가냐? 정말 조금 나간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요. 정말 조금 나간다 그러면 딱 접선의 방정식까지 들어가고요. 정말 많이 나간다? 여기까지 나간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나간다. 가끔가다 밑에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사실 한 3년 전에 재연고가 여기까지 들어간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는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맥시멈 여기라고 보면 되겠고요. 가장 많이 잘리는 구간이 이 사이 어디까지쯤에서 잘려요. 뭐 증가함수까지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극대극소까지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함수 그래프까지 들어가거나, 사실 이 사이에 함수 그래프가 좀 껴있어요. 그 전까지 잘리는 경우 많고요. 딱 요거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 둘이 제일 많이 잘리는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리면 진짜 좀 적은 거예요. 아예 9개 단원 중에서 4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서도 활용적인 측면이 거의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쪽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보통 여기까지 잘린다? 영신여고. 보통 거기서 많이 잘려요. 거기서.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여기서 잘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극한에 관련된 걸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극한, 뭐죠? 극한이 다시 한번 어딘가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극한, 원래는 리미트, LIMIT 다 쓰지만 LIM만 쓰죠. 그 다음에 변수 지정을 해줍니다. 무슨 변수가 어디 한없이 가까워지는지 지정을 하겠죠. 자, 걔가 특정한 값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예 그냥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그때 우리가 x가 a와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뭘 알고 싶은 거예요? 함수값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는 fx라는 함수를 일단 기준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본다면, 얘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첫 번째,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뭐 x, 그렇죠, 뭐 요런 거. 자, 예를 들면은 y는 x, y는 x예요. 이거 0, 미안해. 0. y는 x예요. y는 x. 자, 그러면 얘는 3일 때 함수값이 현재 정확하게 딱 3이에요. 그렇죠? 3일 때 함수값이 정확하게 3이야.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뭐예요? 뭐 일단 뭐 지금 문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당연히 3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x가 3에 한없이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3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뭐 농담 삼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계속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침팬지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침팬지가 굉장히 사람 같아요. 막 말도 해요. 밥은 먹었니? 숙제 풀었니? 3번은 어렵지 않니? 막 옆에서 막 물어봐요. 막 침팬지인데 막 이게 침팬지 얼굴하고. 그 다음에 같이 막 축구도 하고 막 드리블도 엄청 잘해요. 자, 너는 진짜 너무 사람 같다. 하지만 사람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다시 한번, x가 3에 한없이 가까우면 얘는 3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도 3에 한없이 가깝다. 내가 사용하는 점 논리를 한 번만 소개해 볼게요. 점 논리라고 하는 거는 x축을 잘개 쪽에서 한없이 확대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정확하게 x가 딱 3인 지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의 오른쪽에 붙어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확대 끝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자, 그 다음에 왼쪽에도 점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이때 오른쪽에 있는 점은 3의 가장 가까운 오른쪽 점. 그래서 3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괜찮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점은 3에 한없이 가까운 왼쪽 지점이라 그래서 3 마이너스라고 한번 쳐볼게요. 일반적으로 3 플러스 3 마이너스는 이렇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점 논리는 아무도 안 써요. 나밖에 안 써. 안녕히 오라. 내가 사용하는 점 논리는 아무도 안 씁니다. 나밖에 안 써요. 왜 나밖에 안 쓰냐? 너무 좋아서? 아니,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그 누구도 쓰지 않아요. 너무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왜? 확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확대해봐도 이 점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절대 안 나옵니다. 선은 선이에요.
하지만 선은 점의 연속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죠. 애초에 수학에는 그런 정의가 아예 없어요. 애초에 수학에는 선은 점의 연속이 아니에요. 선은 그냥 선이에요. 오케이. 자, 하지만 우리가 확대해서 한번 볼 수 있어요. 제가 뽑아놨는데 몇 개 여유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네네네. 계속 걸려가지고 저쪽이요? 취소를 제가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필요하면 제가 이따 뽑을게요. 네네. 의성이랑 연구가 지금 안 오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미안. 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3, 3 플러스 3개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명백한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확대 끝이 없어요. 한마디로 내가 확대를 딱 하는 순간 3의 바로 오른쪽 점이라고 딱 잡은 순간 사실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점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내가 확대 끝이라고 가정하고 봤다라고 치더라도 실제로 오른쪽 점 잡는 순간에 3의 우극하는 여기 따로 또 있어요. 그리고 걔를 또 특정하는 순간 그 사이에 또 무수히 많은 실수점이 있어서 걔 오른쪽 따로 또 있어요. 한마디로 3 플러스는 3에 영원히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있다라고 생각해도 특정되면 또 작아져요. 괜찮죠? 그것만 생각하면은 전혀 문제는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3에 한없이 가깝다. 그쵸? 그러면 3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3에 한없이 가까우면은 제일 가까운 게 오른쪽 왼쪽 두 개죠?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느낌.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지금 3 플러스 오른쪽 점을 갖다가 대입을 해보면 어때요? 3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쵸? 아주 조금 더 커요. 자, 그 다음에 3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보면은 그 점은 3보다 아주 미소하게 작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는 우리가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갈 때 x. 그쵸? 우극한과 좌극한을 다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엄마는 이걸 했으면 좋겠어. 아빠는 저걸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둘 다 이거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럴까? 약간 좀 이렇게 돼줘야지.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3보다 조금 더 커요. 그렇죠? 큽니다. 하지만 극한값을 우리는 수렴값으로 그냥 봐버려요. 3으로 본다는 거야. 엄밀하게 따지면 3보다 조금 더 큰 건데 얘는 3으로 수렴하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없이 사람하고 똑같은 침판지예요. 그렇죠? 침판지가 아니고 침팬지. 그죠? 사람이랑 한없이 똑같은 침팬지입니다. 넌 이제부터 사람으로 보겠어. 이거예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인구 한 명 증가. 괜찮죠?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으로 보니까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겠죠.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따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애초에 이게 아닌데 그걸로 본다라는 그 사실이 제대로 인지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왜 문제가 생기지? 이렇게 돼버려요. 분명히 문제 요소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잠깐만. 애초에 그럼 얘가 3이 아닌데 그럼 3으로 안 보면 되잖아. 안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때부터 이제 고생한다라는 거야.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1999 곱하기 11을 하는데 나는 그냥 얘를 2만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2만이면 편하잖아요. 근데 이 미세한 하나 차이 때문에 내가 계산도 복잡해지고 많은 게 고려가 필요해진다라는 거야. 아예 못해버려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를 그냥 3으로 보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공기저항력을 따지면서 달리기를 하겠냐 이거예요. 사람이 뛰는데 뭐 강풍 불고 태풍 불고 이러면 좀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잔잔한 상태에서 내가 뛰는 것 때문에 공기저항이 생기기는 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뭐 고려하나요? 100m 달리기 할 때? 그렇죠. 우사인 볼트가 100m 뛰기 할 때도 똑같이 시간 똑같이 재요. 바람 빠른 날이니까 이건 취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건 좀 무시하면서 가자라는 거야. 그러면 공기저항력은 다 무시해도 돼요? 아니, 비행기는 공기저항력을 고려해야 돼요. 왜? 걔는 공기저항 때문에 뜨는 거니까. 걔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한마디로 극한은 미소한 거를 무시하자. 얘도 엄밀히 따지면 3보다 조금 작지만 그냥 3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원칙상 이 값은 정확하게 3이 아니에요. 아닌데 3으로 보는 거예요. 등호 아닌데도 등호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러고 나니까 얘네 둘은 이제 수렴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3이다 라고 일단 얘기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디테일한 거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로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수렴하는 걸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수렴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0으로 수렴하는 경우랑 두 번째는 0으로 수렴하지 않는 경우. 왜 0을 구분을 하느냐? 0을 구분을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3 같은 게 있어요. 자, 이게 엄청 많이 더해요. 너무 많이 더해서 무한대개수를 더한다. 무한대겠죠? 3을 영원히 더하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로예요. 완전 0이에요. 아예 제로예요. 걔는 00000 계속 더해도 그냥 빵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주 미세한 0 플러스가 있다고 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더한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될 수도 있어요. 티끌 모아 티끌이 될 수도 있겠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0을 따로 구분해 줘야 돼요. 왜냐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얘는 그냥 빵이잖아. 무한대가 의미 없잖아. 약간 좀 이런 걸 봐줘야 된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이건 정수로 빵입니다. 얘는 0이 한없이 가까운 티끌이야. 뭐라도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0으로 가는 경우를 나는 두 개로 구분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수로 빵인 애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극한의 빵이에요. 그렇죠? 둘 다가 어차피 수렴값은 0이에요. 둘 다 수렴값은 0. 하지만 실질상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몰라, 뭐 무한대로 간다고 칠게요. 무한대로 간다고 친다면 x분의 1 곱하기 x라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구분한다고 쳤을 때 얘는 무한대분의 1이죠. 얘는 0이에요. 그쵸? 하지만 0이 하나씩 가까운 값일 뿐이지 0은 아닙니다. 괜찮죠? 자, 얘는 뭐 무한대잖아요. 그쵸? 0 곱하기 무한대. 지금 얘 얼마 나와요? 이 따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쵸? 따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요거를 그대로 정리해서 10부터 정리하니까 1이네요. 괜찮죠? 0 곱하기 무한대지만 1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예 빵이에요. 0 곱하기 x. 0x 괜찮아요? 얘가 빵이에요. 이거는 티끌이라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빵이에요. 그게 무한대 있는 거야. 한마디로 0000000 계속 더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로 나와요? 뭐 빵이지 뭐. 괜찮죠? 제로는 어차피 영원히 더해봤자 빵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명 뭐 솔직히 리미트 x가 뭐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빵이나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빵. 얘는 0에 한없이 가까운 것뿐이지만 수렴값은 정수빵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수렴값 자체는. 얘는 그냥 아예 대놓고 정수빵이고요. 한마디로 이거나 극한값은 둘 다 정수로 0이라는 거야. 그쵸? 극한값은 정수로 0이지만 아직 따로 계산을 안 하는 그 상태 안에서는 그거 구분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따로 구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따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발산하는 경우는 보통 우리가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발산으로 잡는데, 이때 작은 의미의 발산, 원래 발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이 애들은 뭐냐?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애들만 발산입니다. 크기가 아예 한없이 커진 애들만 발산이야. 용어 자체가 피다 발자에 뻗어나갈 산자예요. 영원히 뻗어나가는 걸 원래 발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얘네 두 개만 잡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는 진동이라는 용어가 또 있어요. 진동이라는 용어. 자, 진동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진동하고 있는 애요. 진동하고 있는 애.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인. 그렇죠? 사인 x 같은 경우. y는 사인 x예요. 자, 그러면 얘는
만약에 극한을 취했다라고 쳐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sin x가 나왔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어때요? 수렴하나요? 안 하죠? 안 해요. 왜? 뭐 무한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영원히 이 라인 따라가서 가죠.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특정 값이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우리는 진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사실상 아까 본 것처럼 이게 무한대로 가는 경우면 한쪽만 보면 되지만 만약에 특정 값으로 가는 경우에는 두 개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극한과 좌극한 두 개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무한대가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이니까 우극한 좌극한 안 따지지만 특정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에는 특정 값으로 극한을 보내는 경우에는 우극한 좌극한 다 따져줘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저거처럼 이제 뭐 무한대로 가는 거 말고 아예 그냥 특정 값으로 보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1이고 뭐 함수값은 여기 빵으로 나와 있어요. y는 fx. 자 그러면 지금 이 함수 같은 경우는 x가 0으로 갈 때 fx. 그렇죠? 이건 뭐 당연히 우극한 적한 따져야 되는데 자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 자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앞으로 편의상 그냥 내가 이렇게 쓸 거예요. 편의상. 참고로 이 표시는 서술형, 논술형에다가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려면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요. 오케이? 자 앞으로 근데 이렇게 쓰는 일이 조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더 이해가 편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극한이면은 0의 바로 오른쪽 점의 함수값이에요. 그쵸? 자 얘는 얼마? 뭐 1로 수렴합니다. 그쵸? 자 근데 성질상 얘는 원래가 1보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딱 1이에요. 정확하게 1이에요. 괜찮죠? 정확하게 1이고 수렴값도 그냥 정확하게 1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좌극한 자 요 상태에서도 보면은 바로 왼쪽 지점에서의 함수값이죠? 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괜찮죠? 둘이 같아요? 다르죠? 그렇죠?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존재를 안 하는 거다. 우극한만 존재하고 좌극한만 존재하는데 둘이 같지가 않다. 그럼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넓게 따지면 그냥 발산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위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밑으로 그냥 나는 생각을 할 거예요. 원래는 이거 다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근데 나는 어차피 이게 엄밀한 게 아니라 가지고 그냥 다 진동에다가 집어넣겠다라는 거야. 애매한 것들을. 그쵸? 그래서 짬통이라고 써놓은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교재에다가 써놓은 거. 내가 열심히 써놓은 거예요. 진짜로. 이 내용은 나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나만 이렇게 분류해요. 그리고 참고로 내 분류 기준을 따라가면은 절대 문제 안 생겨요. 진짜로 수능 끝날 때까지 절대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철벽으로 받아들여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굉장히 잘 정리해놨습니다. 내가 했지만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큰 틀을 놓고 봤고요. 일단 하나의 극한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어디 갔지? 극한의 성질을 그냥 한 번만 아닌가? 안 되겠어. 미안해. 24번 한번 풀어볼게. 문제 잠깐 좀 풀면서 내용 정리 좀 해봅시다. 너무 개념만 후두둑 하면은 스트레스 받을 테니까. 갔다 와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영호가 왜 안 올까? 영호 연락 안 되네? 영호 모르지.
시작 개념이라서 중요한데. 24번 잠깐만 풀어볼게요. 24번. 그쵸. 자, 24번을 굳이 풀어보자라고 한 이유는, 디귿 때문인데, 니은까지는 사실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오케이. 디귿이 좀 문제가 됩니다. 자, 지금, 그쵸. 뭐, 누군가 한 명 함정에 빠졌어요. 답을 1번을 체크한 사람이 있어서. 카메라 건드리면 안 되는데. 여기다 놔줄까? 여기다 놔줄까? 내가 앞에다 놔줄게. 거기다 걸어놓을까? 오케이. 나중에 영상 필요할까봐. 필요한 사람들은 나중에 또 봐도 돼요. 딴 방 거를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24번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미안해. 그래프만 좀 잠깐 그릴게. 자, 일단 기억 x가 0에 한없이 가까울 때 fx의 값이 존재한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딱 보면 어때요? 0에 좌극하는 2죠. 우극하는 1이에요. 자, 이거 조금 고민 좀 해볼게요. 자, 좌극한을 그냥 편의상 이렇게 써볼게요. 괜찮죠? 자, 이 값은 0-인 지점에서 함수값인데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2보다 커요, 작아요? 원래는? 그렇죠. 0, 2보다 조금 작아요. 괜찮죠? 자, 근데 다시 한번 우리는 만약에 f 0- 이렇게 쓰지 말까? 일단은 지금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리미트 x가 0-로 갈 때 fx예요. 그렇죠? 그럼 0의 좌극한에서는 사실 2보다 조금 작은 거 맞는데 f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예요. 극한값은 수렴하면 그 수렴값으로 그냥 봐버리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2보다 원래 조금 작지만 앞으로 우리는 2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2가 아닌데 2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극한도 한 번만 볼게요. 자, 이거 디테일한 거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극한 같은 경우는 0의 바로 오른쪽 지점의 함수값이죠. 자, 얘는 뭐예요? 1이죠. 이건 1로 보는 거예요. 1이에요. 얘는 A 대놓고 1이에요. 괜찮죠? 왜? 1보다 큰 것도 아니고 1보다 작은 것도 아니에요. 우극한 자체가. 괜찮죠? 자, 생각해야 됩니다. 좌극한은 2보다 작은데 그냥 2로 보는 거고요. 우극한은 그냥 1이에요. 괜찮죠? 극한은 수렴하면 수렴값으로 본다 그랬기 때문에 2보다 작지만 2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2로 생각해줘야 됩니다. 야, 너는 사람 같은 침팬지야. 너는 앞으로 사람으로 보겠어. 그죠? 앞으로 사람으로 봐줘야 돼요. 얘 주민등록증도 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진짜 그 정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얘 그냥 아예 2예요. 정수예요. 수렴값은 정확하게 정수 2입니다. 오케이. 리미트 안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얘가 그냥 2에 가까운 거지 2는 아니야. 하지만 리미트 값은 2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존재하지가 않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니은은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울 때, 원래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한없이 가까울 때예요.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는 1에 한없이 가까워 뭔가를 잡아놓고 있는 거야. 원칙상 그게 현대 미적분학의 해석이고요. 옛날에는 이제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건 이제 고전 미적분학, 뉴턴이 하던 미적분학이에요. 뉴턴이 하던 미적분학. 자, 아무튼 그거는 근데 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옛날 미적분학이라서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존재하냐 안 하냐?
그렇죠? 우극한 저극한. 원래는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는 우극한. 다시 한번. 1보다 커요. 1보다 커요. 근데 1로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좌극한 x가 1-로 갈 때 fx. 아, 얘 좌극한은 다시 한번 1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1인 거예요. 얘는. 그 차이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1로 보는 건지 1인지. 하지만 수렴값은 둘 다 정수일이니까 같은 거네요. 그래서 얘는 존재하는 걸로 본다라는 거. 그렇죠? 그 미세한 거 못 잡아놓으면 나중에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아예 몰라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D가 A가 0과 2 사이인 어떤 실수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울 때 fx가 항상 존재한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얘를 놓고 보면은 0부터 2 사이잖아요. 사실 다 연결돼 있어요. 아니 뭐 0하고 2는 지금 없으니까. 그쵸? 열린 상태라서.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모든 애들 중에서 지금 사실 어느 걸 잡아도 좌극한, 우극한 다 잡히잖아요. 다 붙어 있잖아요. 괜찮죠? 그럼 얘네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딱 1이죠. 1. 하지만 1도 좌극한, 우극한은 똑같으니까 극한값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1 왼쪽 점으로 잡으면 어떠냐라는 거야. 1 왼쪽 점으로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 주변을 확대 한번 해볼게요. 확대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정확하게 x가 1보다 작은 상태라고 한번 쳐볼게요. 괜찮죠? 자, 그럼 걔보다 왼쪽은 여기 있어요. 그죠? 걔도 1 있잖아요. 얘 왼쪽 점. 그쵸? 근데 오른쪽 점이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야. 오른쪽 점이 원래 여기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위에 어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뭐야?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왜? 내가 정확하게 1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했을 때 그 좌극한을 여기라고 잡으면 사실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점이 또 있기 때문에 걔 우극한은 따로 있는 거예요. 1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여기 아무리 1에 가까운 왼쪽 점을 잡는다고 치더라도 우극한이 1로 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걔 오른쪽에 붙어있는 다른 점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걔도 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말은 맞다라는 거야. 괜찮죠? 항상 존재합니다. 그게 실수의 세계예요. 실수의 연속성이에요. 오케이. 이해돼? 디귿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1의 왼쪽 점을 딱 잡아놔도 걔를 잡은 순간 1과 방금 잡은 그 점 사이 무수히 많은 실수점이 또 생긴다고요. 이해되죠? 주변에 존재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의 내용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중간 문제들은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본 것 같아서 29번 한 번만 해볼게요. 29번 뿅 뿅. 컨디션 괜찮아요? 다른 거 심심하니까 레벨 높은 것 좀 풀어보고 있을까? 오케이. 자, 대칭성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극한 자체가 애매한 애잖아요. 그래서 해석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 해석 자체를 정확하게 안 하면 나중에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확실히 이거야 라는 그 결론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좌우 대칭 아니고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이에요. 자, 요 말은 기함수 원점 대칭입니다. 그렇죠? 왜? x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 집어넣었을 때가 부호가 반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과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부호 반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케이.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알았어. 뿅! 아, 이거 받았었지? 아, 어디까지 풀었지? 새거 줄까? 아니면 이쁜 걸 풀까? 알았어. 자, 그러면은 천천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쵸? 원점 대칭입니다. 자, 요 점에서부터 이렇게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이고요. 2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이상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F에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아주 조금 더 클 거예요. 하지만 수렴값으로 마이너스 1로 써줘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F2의 좌극한이잖아요. 2의 좌극한 왼쪽 지점의 함수값 마이너스 2보다 조금 더 커요. 그렇죠? 마이너스 2보다 조금 더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극한값은 수렴값으로 본다. 마이너스 2로 보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1번이 답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에 관련된 걸 좀 봐줘야 되는데 합성함수 극한은 뭐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를 뭐 계속 설명을 하는데 이게 되게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랑 f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울 때 x. 자, 이 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뭐 맨날 하는 퀴즈 중에 하나예요. 뭐 고3 때도 맨날 해요. 근데 한 번도 다 맞은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괜찮아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50%, 확률은 50%. 아웃. 뾰롱. 뾰롱. 맞을까요? 틀릴까요? 확률 50%. 맞을까요? 틀릴까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냥 모든 케이스에서요. 저기 항상 맞으면 동그라미고 하나라도 안 되는 케이스가 있으면 X. 오케이? 오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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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틀렸네. 이상하다. 이상하다. 누군가는 맞다고 할 것 같았는데 아무도 맞다고 안 하네. 그렇죠? 자, 몰표 틀렸어요. 자, 왜 틀렸을까요? 이게. 자, 예를 들어서 fx 그래프를 뭐 이걸로 봐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이걸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얘는 좀 안 맞겠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y는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1에서 2가 나와요. 하지만 1에서 빵꾸 뚫렸고요. 1일 때 지금 1 지나간다 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냐? 얘는 극한값인데 f의 극한값이에요. f의 극한값. 그렇죠? 한마디로 f 입장에서 1보다 조금 더 큰 지점은 2. 좌극한도 2. 그렇죠? 얘는 지금 2로 나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극한은 어디 있어요?
x의 극한이에요. x의 극한.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원래 1 플러스 1 마이너스겠지만 얘는 1로 수렴하잖아요. 얘는 수렴값이 1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통째로가 f에다가 그냥 1 넣은 함수값과 똑같은 상태란 얘기예요. 그럼 얘는 지금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1이에요. 그래서 둘이 다른 겁니다. 와, 그럼 잠깐만, 극한을 안쪽에다 넣으면 안 되잖아. 그럼 넣을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경우인가요? 연속일 때만 돼요. 연속일 때만 이게 성립합니다. 다시 한번. 연속인 경우의 한정에서는 그것도 x가 1에서 연속인 경우의 한정에서는 이 둘이 같아진다 라는 거야. 왜? 이건 극한값이고 이건 함수값이니까. 괜찮죠? 사실상 함수값이랑 똑같은 거라서. 오케이? 이거 지금 얘는 f1이랑 똑같은 얘기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돼요? 연속은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조금 고민을 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볼게요. 30번을 설명 한 번만 해봅시다. 30번. 30번을 본다면 fx가 어떻게 생겼어요? V자 모양으로 1, 2 여기 빵꾸 나와 있네요. 자, 이게 지금 fx가 되겠고 그 다음에 gx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여기 빵꾸 뚫렸고 점 나오고 1, 2, 1 gx.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리미트 x가 2-일 때 fx 얘 자체는 사실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냥 2의 저역한이니까. 그럼 2의 저역한이면 그냥 1이죠. 그렇죠? 1보다 아주 미세하게 작지만 1보다 미세하게 작지만 수렴은 1로 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1로 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른쪽 것도 한번 본다면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gx.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와, 이걸 갖다가 f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gx로 보면 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f의 극한이에요. f의 극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gx를 통째로 t라고 잡았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얘는 리미트 t가 움직일 때의 ft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보자. 그럼 x가 1 플러스로 갈 때 t는 얼마로 갔는지. 그쵸? 그럼 여기다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t는 얼마로 가냐? 그죠? gx는 얼마로 가느냐? 라는 걸 봐줘야 되는데 g의 1의 우극하는 지금 1이네. 그쵸? 얘는 1이네. 그럼 t가 1로 갈 때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어디가 틀렸어요? 이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이해되죠? 왜? 우리는 g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f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겉함수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x가 1에 한없이 가깝게 큰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한다면 그때 g가 어디에 가까워지는 걸 보고 싶은 거지 어디로 수렴하는지 수렴 값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해되죠? 다시 한번 x가 1보다 조금이라도 크면은 g값은 1보다 작지 1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렴 값을 쓰면 안 되고 1보다 작은 상태겠구나 라는 거 생각해 줘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만약에 얘를 다시 쓴다고 쳐볼게요. f g 1 플러스 이건 그냥 편의상 쓰는 거예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이 구분해야 되는 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돼요. 수렴값은 f값이야. f의 수렴값이야. 이거는 g의 수렴값을 넣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맞아요. g의 1 플러스 1의 우극한이잖아요. 얘는 그냥 1이죠. 이건 정수 1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얘는 이게 맞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g의 1의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f의 1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F1이 아니고 F1-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둘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1보다 조금 더 왼쪽 지점에 네네네. F 입장에서 1의 왼쪽 지점의 함수값이니까 얘는 지금 0이구나. 그쵸? 그래서 0 플러스예요. 0 플러스. 하지만 F의 극한값은 0이에요.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지금 극한 자체가 딱 봐요. 어때요? 어림수잖아요. 다. 그냥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명료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불명료한데도 불구하고 나름의 체계가 확립이 돼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그 확립돼 있는 체계대로 정확하게 풀고 가야지. 어림수니까 대략 들어가잖아. 계산도 대충 하지 뭐. 감각적으로 하지 뭐. 이러면 나중에 큰일 난다고요. 오케이. 정확하게 근거 따지면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치환하면서 들어가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뒤쪽에 있는 문제 한 번만 좀 풀어봅시다. 33번 한번 풀어볼게요. 어렵지 않은 걸로. 33번. 33. 왜냐면은 G의 1의 우극하면은 얼마예요? 1인데 그건 수렴값이 1인 거지. 실제로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지. F의 극한값이 아니라 G의 극한값을 묻는 거였으면은 얘는 그냥 정확하게 정수 1로 보는 게 맞지만 극한은 F의 극한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렴값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1 마이너스라고 써줘야 된다. 그치. 근데 그 1보다 작잖아요. 아직 이거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상수함수가 아니지. 1보다 조금 작죠. 우극한 자체가 1보다 좀 작지. 오케이. 이해될까? 아니지. 극한값, 함수값은 y값, 위아래 값이지.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거예요. 이해될까? 자, x는 좌우지만 y는 위아래예요. 지금 얘는 g의 1의 우극한이기 때문에 우극한은 1보다 작은 값이라는 얘기예요. 1로 수렴을 하겠지만 우리는 g의 수렴값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마이너스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 미세한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우야 심심하면은 교평수 좀 뽑아줄까? 간단한. 괜찮아? 어떻게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심심하지. 응. 나눠서 했는데 마이너스 4가 나와. 지금 좀 확실히 괜찮아요? 다 풀었네? 그 감각적으로 절대 풀면 안 되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끄적끄적 쓰면은 얘가 되게 헷갈려요. 완벽하게 됐어? 알았어. 화이팅. 이게 일단은 x 자체를 마이너스 t로 치환부터 해봐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왜냐면 마이너스 뭐 내가 헷갈리니까. 지금 얘는 x가 음수잖아. 루트 내부로 집어넣을 때 x 제곱으로 넣으면 안 돼요. 음수는 못 집어넣어. 마이너스 3을 루트에다 집어넣는다고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쓰면은 마이너스 3이 3과 똑같아지는 결과가 생겨버리거든. 자, 마이너스 3을 루트로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그래, 우리가 3 같은 경우는 루트 집어넣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안 돼. 마이너스 빼놓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떼놓고 마이너스 x가 제곱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괜찮을까? 오케이. 너무 쉬웠다. 그치? 너무 쉬웠다. 너무 쉬웠다. 자, 안 헷갈리지? 오케이. 자, 여유되면은 다른 거 잠깐만 풀고 있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엄밀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답이 다 맞기는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 다시는 지금 이거를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마스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로 맞아도 확인해야 됩니다. 빵꾸. 원래는 좀 미리 그려놓으려고 그랬는데 다들 긴가민가하지 않게 풀 수도 있겠거니 해서 안 그리고 있었는데 안 되겠어. 호잇. 이렇게 그리면 복잡해. 너무 복잡해. 맞겠지? 그렇죠. y는 gx. 자, 다시 한번 이쪽에다가 써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좌극한에서 fgx예요. 자, 그러면 얘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g의 극한이 아니고 f의 극한이에요. 겉함수의 극한입니다. 자, 편의상 g 안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마이너스 1의 좌극한 g값 수렴값으로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g의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에요. 여기 있네. 1로 수렴하죠. 1로 수렴하지만 1보다 크죠. 그렇죠? 플러스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g의 수렴값을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f의 1의 우극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2가 되겠네요. 그렇죠? 1의 우극한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극한값이 나오지 않네요. 그렇죠? 왜? 상수함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수함수는 그냥 아예 정확하게 2예요. 얘는 지금 2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2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걸로 또 한번 봅시다.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이 gfx. 자, 다시 한번. 얘는 지금 또 g의 극한입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안 되지만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쓰는 순간 일단 점수 반토막 납니다. 쓰는 순간. 미안.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본적인 이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f 1의 우극한. 1의 우극한 얼마예요? 2죠. 다시 한번. 얘는 2예요. 2 플러스도 아니고 2 마이너스도 아니고 2예요. 뭐야? 아까 극한값 안 본다며. 얘는 극한값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예 2예요. 2로 보는 게 아니고 2예요. 그렇죠?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G2라는 거예요. 그렇죠? G2 플러스도 아니고 G2 마이너스도 아니고 G2라는 거예요. F의 극한값 수렴값을 쓴 것도 아닌데 G2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G에다가 2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그냥 1로 나오는구나. 그렇죠? 정확하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로 좀 넘어가서 그쵸? 이거는 들은 사람도 있겠고 38번 저 별 5개만 쳐줄게요. 진짜 여기 시험 다 나옵니다. 38번 미친 듯이 중요해요. 얘는 당장 두 달 뒤 중간고사 서술형까지는 아니겠다. 객관식 3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객관식 3번 38번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모의고사 문제인데 너무 중요해서 교과서까지 들어갔어요. 되게 많은 교과서에 이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신 출제율이 엄청 높아요. 오케이? 플러스라는 게 조금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1.00000001 이런 거. 원래가 우극한이라는 게 X축을 기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플러스면 더 큰 거라서 오른쪽에 있지 않냐. 그래서 우극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Y 입장에서는 위아래가 맞지. 오케이.
아깝다. 아, 얘가 틀렸어. t가 마이너스 무한대요. 아, 0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2만 아우. 자, 이 조심해야 됩니다. 38번에 왼쪽 극한은 t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지만 오른쪽 극한은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근데 이게 무한대 무한대 이게 신경이 안 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까 들으라고 얘기한 게 그것 때문이야. 그 질문 나올까 봐. 그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을 알고 싶은 거야? 아니면 f의 극한값을 알고 싶은 거야? f의 극한값을 알고 싶은 거지. 근데 얘만 극한 씌우겠다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무시해서 1로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까지 생각해 줘야 돼요. 오케이. 아이고, 미안. 미안. 오, 정확한데? 어떻게 알았어? 아, 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지? 아, 잘했어? 아,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중간고사, 그냥 이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할게. 38번 문제는 어느 학교든 중간고사 출제 확률 어느 정도 예측되냐? 한 30%쯤 예측됩니다. 30%쯤. 3개 학교 중에 한 학교씩은 나올 거예요. 3개 학교 중 한 학교 정도는. 그럼 뭐야? 무조건 나온다며? 이 정도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정도면은.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고 연습했다가 안 나오면 그냥 안 나왔나 보다.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뭐야? 그러면 시간 낭비 아니냐? 아니, 극한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괜히 교과서가 이걸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극한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었다면 얘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상 너무 좋은 문제예요. 개념상. 오케이. 그래서 나도 얘기하는 게 그냥 내신에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게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걸 아무렇지 않게 풀었을 때 극한 개념이 확립이 되기 되게 좋아요. 오케이. 자. 지금 아직 고민 중인 사람들이 조금 있을 텐데, 사실 이 그래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중요한 게 딱 어디죠? 식이에요, 식. 어디 갔냐? 그렇죠. 이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 t 플러스 1분의 4t 마이너스 1.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왼쪽 극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 그렇죠? 이게 GT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GT.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F의 극한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이 G의 극한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F라는 거예요. 그죠? 통째로의 극한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를 통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치환하는 거랑 통으로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굳이 문자로 안 바꿔도 돼요. 문자로 바꾸는 게 치환이기는 하지만 걔는 통으로 한꺼번에 보려고 그냥 문자로 바꿔넣어서 보는 거지, 통으로 볼 줄 알면은 문자로 굳이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치환 논리예요. 똑같이. 자, 그러면 얘는 그래, t가 무한대로 갈 때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이 얼마로 가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1인 건 알아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극한 처음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1인 건 다들 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얘는 수렴값이 1인 거지 1에 한없이 가까운 것 중 1보다 크지 작은지 우리가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거 고려해줘야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볼게요. 어차피 t가 양수 쪽이에요. 분자가 커요? 분모가 커요? 분모가 더 크죠? 얘는 1보다 작은 상태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1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한 번에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면은
얘 몫을 빼내요. 1 플러스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괜찮죠? 그럼 어차피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2. 그쵸? 이 값 자체가 0으로 가지만 0보다 작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1-1인 상태겠구나 라고 생각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라고 써줘야 된다고요? f에다가 1이지만 사실 조금 작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줘야 된다고요. 괜찮죠? 절대 이걸 가지고 f1이라 그러면 안 돼요. 이해되죠? 이걸 f1이라 그러면 안 돼요. 1의 함수값 구하는 게 아니에요. 1의 좌극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른쪽 것도 한번 직접 1분만 한번 더 해볼게요. 1분만. 된 친구들은 다른 것 좀 잠깐 풀어볼게요. 아유, 심심해라. 지금 빡세게 끝내놔야 돼요. 지금 빡세게. 이게 잘 들릴까? 다시는 안 들리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극한의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돼요. 이따가 성질 설명하면서 좀 할게. 일단은 문제풀이 위주로 좀 봐요. 개념적인 거는 고민할 수 있으면 고민해 주는 게 좋은데 아예 시작 자체가 안 되면 고민도 안 되잖아. 거기서부터 하고 있으면 돼요. 따뻥.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 미안. 해보면 좀 이해될까? 맞아요. 그치? 왜냐면 t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5면은 0 마이너스죠. 그럼 0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0 플러스지. 오케이. 자, 여기서 0 플러스라고 하는 게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은 그냥 0.1 정도로 생각해요. 0 플러스 0.00000000000000001이지만 그냥 0.1 정도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0 마이너스도 그냥 마이너스 0.1 정도로 생각하면은 생각이 좀 편해져요. 오케이? 자, 다 맞았어요. 오케이, 90입니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봐야 돼요? 몫을 한번 빼내보자. 자, 그럼 몫이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분모 t 플러스 1분의 얘 4배면 4t 플러스 4예요. 4t 플러스 4를 빼면은 분자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t가 마이너스 무한대면은 얘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면은 마이너스 5기 때문에 얘는 0 플러스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4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값은 뭐랑 똑같다고요? F, 4의 우극한을 묻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잠깐만. 이거 이렇게 쓰면은 아까 안 된다 그랬잖아.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 좋으라고 이렇게 써놓는 거고, 서술형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일단 점수 그냥 나가요. 서술형에다가.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어떻게 쓸까요? 지울게. 엄밀하게 쓰는 방법으로 볼게요. 치환하자. 그렇죠? 치환하자. 그러면 얘는 이제 fx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x가 변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극한의 변수가 x로 갑니다. 여기에다가 얘는 1-구나 이렇게 써주면 돼요. 괜찮죠? 이러면은 그 누구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명백하게 내가 생각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도 절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절대 감점 요인이 없습니다. 이건 완벽한 답이에요. 수리논술에서 권장하는 완벽한 풀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치환을 많이 써요. 극한에서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어때요? x로 두자. 그리고 리미트 x가 fx 입장에서 4보다 조금 더 큰 걸로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잠깐만, 얘가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얘가 4 플러스로 가는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머릿속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 머릿속에서 생각하라는 거야. 괜찮죠? 딱 이것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더 지지부진하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 더하기 3이니까 5라고 볼 수 있어요. 5라고. 자, 이거 지금 내가 문제를 좀 빨리빨리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극한은 일단 한 사이클 다 돌린 상태이고 최소한 그 다음에 연속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끝낸 친구도 있어요. 물론 나이트 쌤이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도함수령의
도함수 활용 지금 최근까지 도함수 활용까지 다 푼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권한 교재로 처음부터 다시 나가기는 하지만 오늘 좀 빨리 나갈 거예요. 필요한 것만 싹 다 얘기하고 오늘 목표가 뭐냐면은 연속까지 나가는 거예요. 오늘 목표가 미친 듯이 많이 풀어야 됩니다. 오케이. 연속까지. 자, 그러면은 미안해. 너무 많이 떠들었지.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7시 30분까지만. 호이. 자,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요? 있나요? 없나요?